인내심을 너무 무분별하게 남발을 하면서 이 감정을 계속 억눌러 왔기 때문에 억누른 건 언젠가 한 번에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내심을 마구잡이로 계속해서 바닥이 날 때까지 긁어서 퍼다 쓰고 또 번아웃에 빠지고 또 짜증 폭발, 감정 폭발, 이런 인내심이 바닥난 상황을 굉장히 많이 마주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인내심을 남발할 때 빠지는 위험 8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계에 다다르면,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막 너무 많이 써서 한계에 다다르면 바로 인내심이 바닥나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인내심은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이 인내심의 총량을 늘리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내심의 총량을 늘리기 위한 트레이닝을 따로 한다. 즉, 참는 연습을 조금씩 매일 늘려가면서 인내심의 총량을 늘린다. 2번째, 체력을 키운다. 몸으로 버틸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내심의 총량을 늘리기 위해서 인내심을 조금 더 자주 단계적으로 조금씩 늘리는 연습을 하던가, 2번째로 체력을 늘리던가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내심 총량은 늘어나지 않아요. 무조건 참는다고 인내심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인내심을 늘리는 트레이닝은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총량보다 조금 더 쓰고 그만큼 격려를 해주거나 성취감을 해줌으로써 어떤 보상을 줘야 돼요. 보상을 줌으로써 이렇게 인내심을 발휘했을 때 나는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게 내일 모레 1년 뒤에 보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심리적으로 충족감이 들어야 그 인내심이 조금씩 늘어나고 내가 그것들을 편안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내심의 총량을 늘리는 방법은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를 의도적으로 내가 체력 운동을 열심히 해서,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해서 지구력을 키우고 체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면, 또는 인내심을 늘리기 위한 반복적인 트레이닝을 꾸준히 지속한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인내심 총량은 절대 하루아침에 갑자기 기분이 좋다고 늘어나지 않으며, 총량은 정해져 있으며, 마구잡이로 썼을 때 바닥이 나면서 더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2번째, 인내심을 남발할 때 빠지는 위험은요, 바로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내심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인내심을 많이 소모할수록 여러분들이 감정을 억누르거나 행동을 억누르고 억제하는 이 힘은 약해져요. 누르는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그동안 어떤 충동이 있었는데 그 충동을 인내심으로 억누르고 있었다면, 인내심이 바닥날수록 누르는 힘이 약해져서 충동이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내심이 바닥나는 순간까지 가지 않아도 인내심이 점점 떨어지면 이제 충동을 제어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언제 식욕이 폭주해요? 밤에 폭주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하루 종일 인내심 다 써버렸지, 그러니까 밤에 건강한 음식을 먹자, 또는 밤에 야식을 먹지 말자라는 것들이 더 이상 안 눌러지는 거예요. 이 욕구와 충동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남발할 때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빠지는 게 이제 2번째 위험이고요. 3번째 위험은요, 바로 과도한 감정을 쏟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얼마나 잘 억누르고 잘 참았던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참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감정이 한 번에 폭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운할 때마다, 짜증날 때마다, 화가 났을 때마다 조금씩 감정을 풀어내거나 다른 사람한테 부드럽게 의견을 표현했다면 여러분들은 한 번에 감정이 폭발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평소에 계속 참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인내심이 바닥나는 순간에 굉장히 사소한 이유로 굉장히 큰 감정이 불필요하게 한 번에 쏟아질 거예요. 그 상황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불편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터져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별것도 아닌, 예를 들면 내가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배달 음식이 40분 만에 온다고 해놓고 1시간 만에 왔어. 갑자기 못 참을 정도로 짜증이 확 나는 거야. 또는 내가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라면이 없어. 그리고 설거지가 안 되어 있어서 냄비가 없어. 갑자기 짜증이 확 나면서 집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다 입안에 와구와구 넣고 싶고, 막 가족들한테 설거지도 안 해놓고 뭐 했냐고 막 따지고 싶은 거야. 사실 내가 힘들고 화나는 거는, 그 이유는 되게 조그만한 건데 그동안 쌓아놨던 감정량이 정말 많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과도하게 감정을 표현하게 되고,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참다 보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필요 이상으로,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이 그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대응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는 전혀 어떤 문제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한 번에 쏟아지고 한 번에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급발진한다. 또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감정을 쏟아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내심을 너무 무분별하게 남발하면서 이 감정을 계속 억눌러 왔기 때문에 억누른 건 언젠가 한 번에 터지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터질 수도 있고 혼자 있는 곳에 터질 수도 있고 정말 난 너무너무 잘 참았어. 그래서 나 자신한테도 다른 사람한테도 안 터뜨렸어. 너무너무 잘 참아서 참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몸이 망가져요.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 보니까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서 몸의 면역 체계가 망가져 버린 경우, 우울증, 번아웃이 와버린 경우, 화병이 난다던가 몸에 열이 너무 많아서 그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억눌렀던 스트레스와 감정들은 어떤 식으로든 터지게 됩니다. 잘 참으면 그것도 그것대로 독이에요. 차라리 말로 표현하고 한번 신경질 팍 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몸이 아픈 것보다는. 물론 그 과정에서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를 했다가 매우 상황이 곤란해지거나 누군가한테 큰 상처를 입힐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인내심을 남발할 때 빠진 위험 세 번째는 바로 과도한 감정을 한 번에 쏟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위험은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봐봐요. 인내심이 바닥났어? 충동적으로 행동해? 근데 감정이 과도하게 올라오고 감정을 과도하게 쏟아내고 있어?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예요. 판단 못해요. 그 감정에 완전히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피해의식에 빠질 수도 있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고 올바른 사리분별이 안 되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이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있거나 중요한 자리에 있다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겠죠. 어쩌면 여러분들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내심을 남발할 때 빠지는 위험은요, 바로 주변 상황과 인간관계를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심이 바닥나는 상황에서 마침 체력도 바닥났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걸 막을 수가 없고 내 입이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하는 심정의 행동을 하고 심지어는 이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감정을 한 번에 터트린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이 안 되고 남의 말도 안 들리고 생각이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변 상황과 인간관계가 엉망진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100번 잘해도 101번째 실수를 하면 어그러질 수 있는 게 바로 인간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100일의 만남 동안 99일 동안 잘했어요. 근데 100일째 날에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폭언을 쏟아부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나 너한테 큰 실망을 해서 너를 만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를 만났든 예를 들면 오디션 이라던가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아무리 오디션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그날 마침 배탈이 나고 긴장을 해가지고 오디션에서 삑사리가 나고 틀려버리면 그 앞에 동안 했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내심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필요해요. 한순간에 인내심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들여 쌓아왔던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거나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않아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내심을 남발하지 말고 늘 어느 정도의 여분을 남겨놔야 돼요. 왜냐면 돌발 상황은 말 그대로 언제 생겨날지 모르는데 왜 맨날 이만큼씩 남겨놓지 않고 다 긁어서 써요? 이만큼 남겨놔도 아슬아슬한데? 인내심은요, 바닥날 때까지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내심이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슨 실수를 저지르고 무슨 충동적인 행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공들여왔던 탑을 무너뜨릴지 정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자신도.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게, 한순간에 망쳐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도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인이랑 잘 지내다가 한번 싸웠어. 그러면 싸웠더라도 잘 풀면 되는데 한번 싸우고 실망하고 또 내가 그 연인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게 무서워서 그냥 도망치거나, 또는 연인하고 싸운 것 자체가 이 관계는 틀린 것 같아. 그냥 헤어지고 다른 사람 다시 만나자. 내가 너무 내 승질대로 나쁜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나는 깨끗하게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지우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렇게 회피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뭔가 약간 인생을 너무나 깨끗하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완벽 강박증이 있는 분들, 또는 자기의 과오나 실수를 돌아보는 게 두려운 분들은, 그것들을 인정하고 마주하는 게 두려운 분들은 조금만 틀어지고 조금만 실수하면은 그냥 스스로 다 무너뜨리고 망쳐버리고 도망치고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내심을 남발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인내심이 부족한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굉장히 큰 손실과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위험 요소나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인내심은 항상 여분을 남겨놔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인내심을 남발할 때 빠지는 위험 6번째는요, 바로 모든 노력을 그만두고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수능을 봐야 되는 학생이라고 해봅시다. 또는 취준생이라고 해봅시다. 이제 정말 모든 공부와 준비가 다 끝났어. 내일 면접만 보면 돼. 내일 수능만 보면 돼. 근데 그 끝에 가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버틸 수 있는 체력도 정신력도 없다. 그래서 갑자기 다 때려치고 싶고, 지금 내가 느끼는 불안감과 부담감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갑자기 다 그만두고 싶다. 수능을 조금 못 보고 조금 대학을 하향 지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수능 자체를 안 봐버리고 싶다. 수능 점수를 확인하는 게 두려워서, 또는 면접 자체를 안 가고 싶다. 면접을 가서 망신을 당하고 면접에 떨어지는 걸 확인하는 순간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게 싫어서 면접장 자체를 안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정말 고지에 다다라서 내가 그 유종의 미를 거두기 직전에 인내심이 부족해서 갑자기 내가 했던 모든 노력들을 다 그만두고 포기해버리는. 근데 마침 내가 포기하는데 그렇게까지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네? 그렇게까지 버티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네? 포기해도 괜찮나 보다. 포기해야지.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에너지가 바닥나고 인내심이 바닥나면요, 뭘 하고 싶지도 않고요, 의욕도 없고요, 자기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내심이 남아있지 않을 때는요, 중요한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갑자기 1분 1초 만에 하나도 안 중요하게 느껴져요. 인내심이 바닥나면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는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목표나 어떤 일들이 더는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참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털어내버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게 됩니다. 참고 싶지 않아, 쉬고 싶어 라는 충동이 이제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을 해요. 아, 내가 쿨해져서 이제 이 꿈이 나한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구나. 아, 내가 퇴사를 해도 괜찮겠구나. 아닙니다. 인내심이 바닥난 거예요. 전에는 아득바득 회사 다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가 깨달음을 얻었나? 회사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 물론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깨달음에 의해서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인내심이 바닥나고 체력이 바닥나서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혼자 있고 싶고, 그냥 쉬고 싶고, 모든 것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노력을 정말 오랜 시간 쏟아왔던 것들을 쉽게 포기하고 쉽게 그만두게 돼요. 근데 그건 인내심이 바닥났기 때문에 잠깐 퓨즈가 끊어진 거지, 여러분들이 체력이 회복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진짜 미쳤나 보다. 이렇게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는 후회를 하면서 느껴지는 스트레스가 더 크니까 현실 도피하면서 난 후회하지 않아. 난 그때 올바른 선택을 한 거야. 이러면서 또 정신승리를 할 수도 있어요. 자기 합리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의 지난 날들, 내가 굉장히 막 해탈한 것처럼 인생이란 뭘까? 이렇게까지 내가 아등바등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통찰이 들었던 순간들을 잘 떠올려 보면은 대부분 인내심이 바닥난 상황이었을 거예요. 난 내가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진 줄 알았는데 너무 단순하고 심플하게 체력과 인내심이 바닥나서 모든 걸 놔버리는 해탈한 상태에 반강제적으로 빠졌던 거였구나. 그러다가 사람이 등 따지고 배부르고 조금 살만해지면 어때요? 욕망이 생겨요. 이거 갖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증명해 보이고 싶고,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인정받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면서 뭔가를 배우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증명해 보이려고 시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중요한 일들이 생기고, 그 중요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내심을 소모하게 되겠죠?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을 때, 열심히 오랫동안 공들여왔던 것들을 한순간에 스스로 망쳐도 어떤 불편감과 죄책감도 들지 않을 때,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나 지금 되게 이상한 상태에 빠져서, 나 지금 반강제 해탈에 빠져서 내가 잠깐 이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겠다. 지금 내가 논리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를 자각을 잘 하고 최대한 현상을 유지하는
하는 쪽으로 잘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나를 빨리 쉬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나중에 뒷수습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인내심을 남발할 때 빠지는 위험 7번째는요 바로 짜증과 분노를 쏟아내며 히스테릭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짜증과 분노가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인내심이 더 없어지면요 짜증낼 에너지도 없고 화를 낼 에너지도 없고 히스테릭하게 주변 사람들을 대할 에너지도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내심이 바닥나는 순간에서 나오는 반응이 똑같아요. 짜증을 잘 낸다, 화를 잘 낸다, 히스테릭해진다. 작은 부분에서 과민하게 분노 표출, 짜증 표출, 답답해하고 감정을 과격하게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내가 짜증이 많은 사람인 게 아니라 어쩌면 인내심이 바닥난 이런 하루하루를 보냈을 확률이 있겠구나. 또는 여러분들 감정학교 특강에서 얘기한 것처럼 짜증이라던가 분노 특강에서 말한 것처럼 또 그 감정을 다루는 방법이 아직 트레이닝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째로 인내심을 남발할 때 빠지는 위험은요 바로 스트레스로 인해 육체적인 통증과 피로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냥 뭐 간단한 피로일 수도 있겠지만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야 될 정도로 응급실에 가야 될 정도로 급체라던가 아니면은 갑자기 공황장애라던가 심장이 쿵쾅거리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불면증이라던가 아니면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복통이라던가 육체 통증이라던가 요통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에너지에 대한 특강을 했잖아요. 좋은 에너지를 또 받는 방법,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본인만의 에너지 회복 패턴을 에너지 안정적인 리듬을 유지하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이야기의 연장선이라고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어떤 육체적인 증상들을 경험할 수가 있고 육체적인 증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심리적인 어떤 질병이라던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 또는 일반적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인내심은 그래서 남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참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참는 습관이 있어요. 나쁜 감정도 참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인내심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잘 참는 사람이 어른스럽고 성숙한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또 유교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과 있지 않은 자리에서도 그렇게까지 스스로를 검열하고 깐깐하게 선비처럼 이렇게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수도꼭지 틀기 정화라는 거를 판도라의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알게 됐어. 매일매일 일기처럼 컴퓨터나 핸드폰에다가 내 감정을 솔직하게 적고 털어내고 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내가 배웠어. 그래서 내가 적으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누구한테 보여주지 않는 이 글 하나 쓰는데 감정을 쏟아내는 글 하나 쓰는데도 자꾸 검열을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짜증을 내면 안 됐었는데 내가 지금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는데 이 질투라는 감정을 느끼면 성숙하지 못한 거고 부끄럽고 창피한 건데 이런 것들을 내가 왜 느꼈을까? 이건 틀린 감정이니까 적지도 말아야 되고 창피하니까 적고 싶지도 않아. 느끼고 싶지도 않아. 짜증 같은 거 나 안 느낄 거니까 그냥 없었던 걸로 치고 여기에는 뭔가 내가 피해자로서 정말 그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고 납득되는 것들 내가 어디 가서 이 글이 누군가한테 밝혀줘도 부끄럽지 않은 것들만 적자 이러니까 감정 정화 안 되죠.